네, 오늘 안 나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수업 내용은 제가 녹화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135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개정 과목과 저교 등록에 대해서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회계 이론 공부하실 때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한번 여기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 및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개정이라 하며 그 개정에 붙이는 이름이 바로 개정 과목이에요. 개정의 이름을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하는 단위가 바로 개정 과목 단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에는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래의 8요소를 배웠죠. 그래서 이번 거래 개정 과목이 만약에 자산이다라고 했다면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는 거니까 증가했으면 그 자산을 차변에 기입해야 되고 감소했으면 대변에 기입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사용할 개정 과목이 부채다라고 한다면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니까 부채면은 증가했으면 대변, 감소했으면 차변에다 기입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거래된 개정 과목이 만약에 자본 개정이라면은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채와 마찬가지로 증가했으면 자본 계정의 대변에, 감소했을 때는 자본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볼까요?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제품 매출이라는 아니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대변에다 기입해야 되겠죠.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는 거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차량 유지비 개정 과목에 비용 발생을 시키려면은 차변에다 기입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것 등을 우리가 분계하는 것에서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계, 즉 전표 입력을 앞으로 잘 하려면은 개정 과목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개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알아야 이번에 이걸 차변에 기입해야 되는지 대변에 기입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는요. 여기 자산부터 비용까지 모든 개정 과목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새로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등록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습도 있을 거고요. 수정하는 것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 하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을 개정 과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개정 과목을 하나로 통합해서 쓰는 개정 과목도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러한 개정 과목은 이제 제출용에서는 이런 걸 씁니다. 제출용. 제출용이라는 건 뭐냐? 우리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을 외부에다 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출할 때는 개정 과목별로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통합 개정으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모두 통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분류하고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하나로 통합해서 매출채권 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하나로 통합해서 매입채무 이렇게 쓰는데 이러한 개정 과목을 우리는 통합 개정 과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합 개정 과목은 제출용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는 안 씁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개정 과목별로 해야 돼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가지고요. 쭉 한번 그
구경을 해본 다음에 여기 수행 과제를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한번 클릭해 보세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단추가 이게 쭉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라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전체라는 것은 코드 101번부터 여기 스크롤 바를 맨 끝으로 한번 끌고 내려가 보세요. 999번까지 자산부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코드가 101번부터 999번이 끝입니다. 모두 보이는 화면을 우리가 전체 화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산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면 유동자산을 한번 또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하죠. 당좌자산, 판매를 하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당좌자산이죠. 재고자산은요. 판매해야 되는 자산, 그게 재고자산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좌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하지 않아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기만 하면 돼. 그런데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은 유동자산이면서도 아직은 현금이 아닌 거예요. 매장에서 판매가 일어나면 그게 현금이 되는 거죠. 그게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하면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좌자산에서 쓰는 코드가 101번부터 145번까지 쓰고 있고 재고자산은 146번부터 175번까지 이렇게 코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드가 5자리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코드를 3자리로 쓰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환경 설정에서 코드에 세 분류는 쓰지 않겠다. 개정 과목에 세 분류는 쓰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코드는 5자리입니다. 개정 과목이.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00, 그 두 자리를 생략해버리면 3자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환경 설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 화면에 여기 환경 설정을 아까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목을 여기 개정 과목 코드 체계가 세목 미사용하면 3자리를 쓰는 거고 여기 목록을 눌러서 이거 설정을 못 바꾸도록 되어 놨네요. 근데 세목 사용하면 이게 5자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목을 쓰지 않는 세목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그래서 자산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코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재고자산. 자, 비유동자산은요. 비유동자산은 4가지가 있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자산의 분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투자자산은 176번부터 200번까지를 쓰고 있고요. 코드가 그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유형자산은 201번부터 230번까지, 무형자산은 231번부터 250번까지,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961번부터 980번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산 코드예요. 그 다음에 부채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지죠. 자산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먼저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에서 유동부채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유동부채가 251번부터 290번까지 코드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코드는 291번부터 330번까지가 비유동부채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은 회사 밑에 좀 내려가면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곳이 비어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비어있는 코드. 우리가 새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클릭해 보시면 법인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자본의 5가지 분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코드가 이렇게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개념 과목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자본잉여금을 클릭해 보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재평가 적립금 이런 것이 자본잉여금 개념 과목들이구나. 자본조정 개념 과목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자본조정을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배당 건설 이자, 자기 주식, 신주 발행비,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증거금 이런 것이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구나. 감자 차손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이래서 자본의 개정 과목들도 여기 5가지 분류가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매출. 매출을 누르면은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은 401번, 제품 매출은 404번. 이 매출은 영업 수익 개정 과목이죠. 수익이에요. 이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 뭐예요?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클릭해 보세요. 매출 원가는 451번부터 470번까지를 사용합니다. 451번이 상품 매출 원가. 제조업에서는 455번 제품 매출 원가. 이런 코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클릭해 보시면 판매 관리비는 801번부터 900번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800번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801번부터 900번까지가 판매 관리비 코드를 쓴다 해서 800번대 코드 하면은 판매 관리비다 하는 거죠. 그래서 801번 급여, 803번 상여금, 811번 복리후생비, 812번 여비교통비 이런 개정 과목들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눌러보시면 영업의 수익 901번부터 930번에서 쓰는 개정 과목이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에요.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 같은 거, 배당금 수익, 임대료 수익 이런 것이 영업의 수익입니다. 또 영업의 비용 클릭해 보시면 931번부터 960번까지가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들입니다. 이자 비용, 기부금 이런 것이 영업의 비용이죠. 중단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질 않으니까 중단 사업 손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직은 제조 기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제조원가 코드는 쓰지를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TAT 2급에서는 500번대 코드도 사용하게 돼요. 공장의 전화요금은 인터넷 요금은 514번 통신비, 사무실, 본사, 영업부 이런 곳의 통신비는 800번대 통신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조원가라는 것은 전부 생산과 관련된 비용들이 제조원가의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급 관련 업종에서는 도급원가, 분양 관련 사업 업종에서는 분양원가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도소매업에서는 도급이나 분양, 제조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의 법인이다 그러면은요 코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죠. 자산부채 자본,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기타. 제조나 도급이나 분양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 도급이 몇 번대예요? 600번대. 분양은요 700번대. 그래서 600번대나 700번대 코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FAT 1급 진도 나갈 때까지는 500번대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500번, 600번, 700번 때는 당분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 과목이 적요 등록에 가서 이것을 개정 과목을 조회해 보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136페이지에 수행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행 1번 보시면 협회비와 관련된 개정 과목 및 적요의 추가 등록을 수행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협회비 개정 과목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우리 회사가. 그래서 협회비를 852번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 그러면 852번을 빨리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전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로 852를 그냥 입력하면 돼요. 852 입력하면은 852번을 바로 찾아갑니다. 아까 여러분들 800번대가 전부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관리비에다가 지금 협회비라는 걸 하나 만들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회사 설정 개정 과목으로 되어 있죠. 여기다 입력하면 덮어쓰기로 입력이 됩니다. 협회비 그냥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도 알아서 떨어져요. 적당히 떨어져요. 이런 맞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을 클릭하셔가지고요. 개정 과목에는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인건비냐 경비냐 아니면 차감 개정이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경비로 처리되는 개정이다. 4번. 그 다음에 이 개정 과목을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앞으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용하겠다. 동그라미. 관계 코드. 이 협회비하고 차감 개정의 경우는 관계 코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비 코드는 관계 코드는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금 적요하고 대체 적요 1번으로 하나씩 입력하라는 거잖아요. 적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이론에서 나오질 않은 내용이라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할 때 그 전표라는 건 하나의 거래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적요라고 그래요. 거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거. 그래서 간단히 요약한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전표 입력할 때 그걸 반복적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적요 1번을 만들어 볼까요? 자, 왼쪽이 현금 적요, 오른쪽이 대체 적요입니다. 자, 현금 적요 1번 하고 엔터 친 다음에 협회비 현금 지급 엔터 하시고, 자, 오른쪽이 대체 적요입니다. 대체 적요에다가 또 1번 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협회비 미지급 엔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현금 적요는 언제 쓰는 것이고 대체 적요는 언제 쓰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면은, 현금 적요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현금 적요예요. 그 다음에 대체 적요는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는 전표가 있습니다. 전표 입력하는데 당연히 차변, 대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차변, 대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출금이나 이런 입금은 차변 대변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전표 입력에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출금은 대변이 현금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입금은 차변은 현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변 대변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있는데 출금, 입금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적요가 현금 적요에 등록된 것만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금 입금이 아니라 차변 대변을 선택했을 때는 대체 조교에 입력하는 내용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렇다 하는 거 우선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 판매 관리비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800번대 중에서 비어 있는 곳에 이렇게 전표를 하나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만약에 800번대로 판매 관리비로 더 많은 게 필요하면 그 다음에 853번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되고, 뒤에 밑에도 좀 여유가 좀 많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겁니다. 다음은 수행 2번을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의 내용은 뭐냐? 138번 자산이네요. 아까 우리가 101번부터 자산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138번이면 자산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금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이름을 바꿨네요. 자, 그러면 138번을 가는 방법은 코드란 전체란을 클릭해도 좋고, 그런 다음에 그냥 138을 입력하면 됩니다. 숫자로. 그러면 138번을 찾아가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 138번 밑에 139번을 클릭하셔야 138번의 계정 과목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놓으면 다 글자색이 흰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게 흰색이 아니에요. 다른 계정 과목을 클릭해봐야 이 계정 과목의 원래 글자색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글자색이 빨강색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협회비 입력하니까 덮어쓰기로 입력이 됐죠. 근데 이 빨강색은 덮어쓰기가 안 돼요. 지금 하면은. 한번 거기다가 소액 현금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 저 위에 이렇게 에라 난 것처럼 글자가 저 위에 꼭대기에서 깜빡깜빡거립니다. 이거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쉽게 지워지거나 수정되지 않도록 위에다가 막을 하나 쳐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열쇠를 하나 채워놨어요. 이 열쇠를 풀고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빨강색은 보통 어떤 계정 과목들이냐면 업종에 관계없이 어떤 업종이나 공통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들 이런 것은 빨강색으로 해놨어요. 고치지 말고 이걸 가능한 써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회사에서는 특별히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쳐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액 현금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를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요.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이라는 키 있잖아요. 그걸 누른 상태에서 저 위에 보면 F1이라는 키가 있어요. 그걸 한번 툭 치고 입력하면 입력이 됩니다. 소액 현금. 빨간색은. 근데 이게 이 키보드는 좀 특이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히나요? 네. 아니 커즈를 여기다 놓고. 네. 이거는 이거까지 FN까지 같이 하면. 컨트롤 예. 그리고 이제 입력해 보세요. 지금 입력. 소액. 되던가요? 안 되죠. 여기 F1 이거 두 개를 같이 눌러보세요. 이제 이걸 먼저 누르고 이런 상태에서 F1 한번 치고 이거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이런 일반 키보드는 FN이라는 펑션 키가 따로 없는 건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두 자리는 키보드가 노트북 키보드예요. 노트북 키보드에는 그 컨트롤 옆에 FN 펑션 키라는 거예요. 그 위에 F1, F2, F3를 이용하려면 펑션 키하고 같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 키보드처럼 컨트롤 옆에 FN이라고 써 있는 키가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누르면서 F1을 툭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면은 열쇠를 풀어야 되는구나. 열쇠 푸는 게 컨트롤 F1이다 이거죠. 일반 키보드로는 컨트롤 F1. 노트북 키보드에서는 컨트롤과 F1을 누른 상태에서 FN을 누른 상태에서 F1. 수행 과제 세 번째 거 수행 3을 해볼까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개정 과목의 관리 항목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네, 관리 항목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추가할 때는 뭐냐면 개정 과목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뭔가를 관리하려면은 관리 항목을 또 추가해서 씁니다. 개정 과목의 세목과 조금 유사한 건데 세목보다 훨씬 자세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개정 과목을 우선 2개 보험료, 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차량을 고치고 기름도 넣고 해야 되니까 차량 유지비 요 2개의 개정 과목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보아서 관리 항목을 여기다 넣어놔야 된다 하는 거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822를 빨리 찾아가려면 다시 이 코드란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822를 그냥 입력하면 지금 전체에 와 있으니까 822를 찾아갈 수가 있죠. 네, 전체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채에다 갖다 놓고 부채 코드로 바꿔놓고서 822를 입력하면은 못 갑니다. 왜냐면 부채는 800번대 코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코드든지 빨리 가려면은 코드로 찾아가려면 전체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전체 클릭해 놓고 822. 자, 그러면 차량 유지비 빨리 찾아왔어요. 그 위에가 보험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항목이라는 거 어디다 넣는 거냐? 밑에 적요는 현금 적요 왼쪽, 대체 적요 오른쪽, 적요는 여기인데 관리 항목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다 넣는 거예요. 지금 관리 항목이 몇 개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그 다음에 부서, 카드, 프로젝트. 예, 그래서 거래처 추가할 수가 있고 하는데 업무용 승용차는 지금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보험료부터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험료의 관리 항목 요 셀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관리 항목 팝업 창이 나와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래처, 부서, 그 다음에 카드, 프로젝트 이것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4가지 단어 4개가 이 콤마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 더 보여야 되니까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은 맨 밑에 32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X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동그라미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단추를 아래에서 눌러 주시면은 그 옆에 업무라는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도 그렇게 추가해 주세요. 간단하죠? 여기 관리 항목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맨 밑에 32번 업무용 승용차 동그라미 클릭 밑에서 확인 클릭 하면은 거기 옆에 업무 보이죠? 네, 이 셀이 좀 좁아 가지고 업무용 승용차까지 안 보입니다만 업무는 보일 거예요.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관한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 내용인가 해봤고 수행과제 3개 우리가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 책에는 항상 어떤 수행과제가 있으면 그 밑에 풀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가 없는 상태로 컴퓨터로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수행과제 풀이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PC에서 해봤던 걸 떠올려 가면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컨트롤 F1 눌렀던 거 기억나시죠? 수행 2번에 풀이에 나오지 않습니까? 빨강색 계정 과목이면은 컨트롤 F1을 누른 후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도 나와 있죠. 풀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8쪽에 전기 2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 2월 작업. 자, 전기 2월이라는 작업은 우리가 왜 수동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 6기니까 계속 사업자에 해당되잖아요. 계속 사업자인데 전기 것이 프로그램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그러니까 전기에 넘어온 뭐 현금이 얼마, 당좌예금이 얼마, 보통예금이 얼마, 이게 하나도 이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존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어요.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자료를 보고 전부 다 메뉴에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을 지금이 6기인데 지난번에 5기나 4기 때부터 사용했다면은 입력하는 작업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마감을 하면은 자동으로 2월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회사를 새로 이 프로그램에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2월 받은 데이터가 없어요. 없으니까 새로 우리가 입력한다. 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 재무상태표 관련된 계정 과목 배울 때 이 매출채권 계정 과목 배울 때 말이죠. 차감 계정이 있는 거 아시죠?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으로서 대손 충당금, 결산 때 대손 충당금,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설정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받으러옴도 마찬가지로 대손이 예상되는 것만큼 결산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도 대손 충당금이 있고 받으러음에도 대손 충당금이라는 차감 계정이 있는데 한글 명칭은 똑같지만 코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외상 매출금이 코드가 108번이니까 거기에 대손 충당금은 꼭 109번을 써야 돼요. 그 다음 코드. 마찬가지로 받으러음에 대한 차감 계정을 대손 충당금을 입력한다면은 받으러음이 110번이니까 그 다음 대손 충당금은 111번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감가상각 공부했을 거예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감가상각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면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차감 계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만약에 202번이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을 써야 된다 이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정 코드에 보면은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자산의 다음 코드를 반드시 써야 돼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자산의 차감 계정은 해당 자산의 코드 번호 다음 코드 번호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책에다가 이렇게 인쇄, 이걸 이제 보고용이라고 그래요. 보고용이지만은 계정 과목별로 다 나눠져 있네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예, 계정 과목별로 계정 과목별 재무상태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까처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돼 있으면 입력을 못 해요.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왜냐하면 계정 과목별로만 입력이 되지 통합 계정으로는 입력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저하고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할 때는 계정 과목별이니까 유동자산에다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쭉 입력하면 당좌자산, 유동자산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더해가지고 유동자산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 2023년이 전기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4년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쭉 입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 다음에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런 거. 그래서 자산총계, 부채, 자본총계 이게 서로 딱 맞아야 여기 차액이 0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에다가 과목을 입력하면 돼요. 코드를 우리는 모르니까. 자, 코드에다가 현금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도움말이 나와요. 도움창이. 거기 101번 현금 보이면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코드에 101번이 들어가고 계정 과목에 현금이 입력됩니다. 엔터 치면 커서가 차변에 나옵니다. 현금,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잔액도 차변에만 남아요. 자, 차변에다가 입력하시면 돼. 12800 하고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 네. 그러면 요것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당좌자산, 유동자산에 들어갔고 자산 총계에도 나타났겠죠? 그 다음에 당좌로 입력해 보세요. 당좌, 엔터. 그러면 당좌 예금이 102번이죠? 당좌 예금 102번, 엔터. 또 한번 엔터 치세요. 그러면 차변에 커서가 들어갔죠? 거기다가 38, 950, 플러스가 동그라미 3개예요. 엔터 칩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당좌 자산에 들어가고 유동자산에 들어가고 자산 총계에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보통 입력해 보세요. 보통 하면은 보통 예금 나오죠? 엔터. 또 한번 엔터 치시고 41, 626 플러스. 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하면 돼요. 단기. 그러면 107번이 단기 매매증권이죠. 방향키로 내려와서 107번에서 엔터. 또 엔터. 700만원은 7하고 플러스를 2번 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증권까지는 금액란의 오른쪽에 쭉 숫자가 있다가 여기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보면은 숫자가 왼쪽 금액에도 있고 오른쪽 금액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 이걸 입력해야 됩니까? 이걸 입력해야 됩니까?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예, 입력을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걸로. 예, 이걸로.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에다가 820만원을 입력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코드에다가 외상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엔터 한 다음에 8 200 플러스 엔터 하시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차감 계정은 해당 자산의 다음 코드 번호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검색을 하지 말고 109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109 코드로 109. 그러면은 커서가 차변에 가지 않고 대변에 가죠. 그렇죠? 대변으로요. 예.
차감 계정은 이쪽 대변 쪽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82 플러스 82,000원을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자산에 더해질 때는요, 요 외상매출금 820만원에서 82,000원을 차감시켜 가지고 자산에 더해지고 유동자산에 더해지고 당좌자산에 더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받으러, 자 받을 엔터 치면은 110번 보이죠? 110번 2400 플러스, 자 차감 계정은 111을 써라 이거예요. 대손 충당금 111 그리고 24,000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으로 넘어가서 상품을 입력할까요? 상품 엔터. 네, 146번이죠. 확인. 엔터 하면은 차변에 커서가 들어갑니다. 10 500 000이죠. 자, 그래서 상품을 입력하니까 재고자산에 들어갔죠. 재고자산이면서 유동자산이니까 유동자산에도 포함이 되고, 그것이 자산의 총계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정 코드가 이제 유형자산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건물. 자, 건물 입력하시고 202번 엔터. 5천만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5천만원. 자, 건물의 차감 계정은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203번을 그냥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검색하지 말고 203.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125만원이죠? 1250000. 그러면 이것을 뺀 금액이 여기서 보이는 지금 그 차감 계정인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건물의 이 5천만원은 건물의 취득 원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여기 125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4,875만원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건물의 장부금액이라고 불러요. 장부금액. 그래서 자산의 합계에는 이 장부금액이 반영되는 거예요. 자산의 합계에는. 취득원가는 여기서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자산 합계에 들어갈 때는 포함되는 것은 요 장부금액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입력은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두 개를 이거를 입력해 가지고 요것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차량 운반구. 차량 엔터.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네요. 900만원을 바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품. 비품의 취득원가 2432 플러스 감가상각 누계액, 이것도 검색하지 마시고 213 해야 돼요. 214 160만원. 이렇게 다음 코드 넣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거죠. 네, 임차 보증금 962번 확인. 금액은 2천만원. 20 플러스.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다 입력했단 말이에요. 여기 자산 총계가 맞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입력한 139페이지의 자산 총계 199952000하고 딱 맞죠? 자산을 제대로 입력한 겁니다. 자, 이제 부채를 입력하겠는데요. 여기다 이어서 계속 입력하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죠. 자, 부채니까 대변에 입력되죠.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죠. 자, 대변에다가 4466이 플러스,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도 유동부채죠. 미지급금 5천만원, 50 플러스 2번. 그러면 이제 유동부채가 끝났고, 비유동부채는 없네요. 그러면 부채 총계가 맞나 볼까요? 여기 부채 총계 9466200, 우리가 입력한 139페이지의 부채 총계도 9466200. 다음에 이제 자본을 입력하겠습니다. 자본금 331. 자본금도 부채와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니까 대변에다 입력합니다. 5천만원. 그 다음에 쭉 없고, 이익준비금 500만원. 자, 그 다음에 입력할 것은 계정과목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입력할 때는요,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처분되지 않은 상태의 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이다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받아왔죠. 이게 지금 2023년도 거란 말이에요. 2023년도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2024년으로 2월 받아야 돼요. 2월. 그래서 2월 받을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바꿔서 입력해 줘야 돼요. 2월 이익잉여금. 네,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과목 이름만 바꿉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차기의 2월 이익잉여금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기 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된 자본의 금액은 차기로 가서 표시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한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구분을 해놨다가 나중에 당기 거 결산할 때 당기 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또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2월 이익잉여금하고 나중에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시켜 놓는 일종의 전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입력합시다.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다가 50290 플러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다 했으면 부채 총계가 자본 총계가 맞는가 보시고, 책에 있는 자본 총계 105, 290, 000 서로 맞고요. 그 다음에 차액이, 여기 차액이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제로. 차액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요 차액은 0이 나와야 돼요. 제로. 그렇게 나옵니까? 정확히 입력됐어요? 이런 요령으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풀이는 140페이지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좀 쉬었다가 여러분 손익계산서 입력은 다음 시간에 입력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